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8일 윤석열은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발언했지요. 4월 3일 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막 4월 3일자 고발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10일 국힘당 국민시그널 면접에서도 이렇게 발언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4월 3일 날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거 알겠는데 이런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게 검사가 작성했다. 근데 자, 그러니까 고발장이 괴문서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4월 3일자 고발장에 시간 순서에 맞지 않는 보도 내용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이 보도들은 모두 당일 오전에 보도된 것이고 실제 고발장 송부는 오후 4시쯤 이루어졌으니 시간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한 제보자 조성은 씨는 이렇게 발언합니다. 김종배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 그 자료 캡처는 오전 10시 때 보냈고 손준성 보냄으로 되어 있는 걸 기초로 하면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제보자 X 판결문은 오후 1시 때 보낸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발장은 오후 4시 때 보낸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럼 우리 대표님한테도 그 시간대에 3차례 시간차를 두고 전달됐습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자면 고발장부터 봐야 이게 첨부 자료를 왜 보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건 보낸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전에 논의가 있지 않고 이게 첨부 자료를 받아도 왜 보냈을까를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조성은 사실은 저도 같은 지점에서 의아해했거든요. 그때 이미지 SNS 캡처를 막 보내셨길래 읽어보라는 건지 이런 사람들이 글 쓰고 놀더라 이런 취지로 보낸 건지 모르겠고 실명 판결문도 한번 읽어보라는 건지 저에게만 그냥 알려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도니까 보라고 한 건지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시간차를 두고 자료를 송부했을까요? 순서 역시 고발장을 제일 먼저 송부하고 이어 고발장에 별첨될 캡처 이미지 또는 참고할 실명 판결문을 보내는 것이 상식적인 순서인데 왜 그랬을까요? 추정컨대 고발사주의 실행일은 미리 4월 3일로 정해뒀고 이날 반드시 실행이 될 것으로 이미 합의가 된 상황에서 3일자에 보도가 되어야 하는 기사들을 고발장에 넣기 위해 혹은 고발장에 이미 작성되었으니 시간상으로 보도가 된 시점 이후에나 송부를 해야 하니 그 타이밍을 기다린 것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즉, 고발장 작성자는 3일 보도를 기다리며 끝까지 그 내용을 고발장에 담았거나 혹은 3건의 기사가 모두 보도가 된 이후의 시점까지 대기 상태에 있었다는 건 아니냐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4월 3일에 집착했을까요?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밝혔었지요. 지난해 4월 2일은 법무부 장관인 제가 채널A 기자의 협박사건 보도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 확인 지시를 내린 날입니다. 3월 31일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불어라. 다음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취지로 이철 대표 측에 협박을 했다는 제보에 대한 MBC 보도가 있었고 이에 제가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바로 다음 날인 4월 1일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은 전화통화를 12회 그리고 윤 총장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 권순정, 눈과 귀의 역할인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브레인 역할을 한 한동훈 사이에 45회의 단체 카톡방의 대화가 오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연이어 4월 2일에는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사이에 17차례의 전화통화가 있었고 한동훈, 권순정, 손준성 사이에 단체 카카오톡 30회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뉴스버스에서 공개한 청부 고발이 4월 3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상당한 양의 소통이 카카오톡과 전화로 이어지는데 만약 청부 고발과 연관되었다면 한동훈이 필사적으로 핸드폰 비번 제공을 거부하고 압수수색 저지를 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니 그들에게 4월 3일은 매우 위급한 날이었고 또한 금요일이었으니 주말을 넘기지 않으려 했을지 모릅니다. 한겨레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 담긴 4월 3일 고발장, 언론 사찰 가능성까지 제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웅이 조성은 씨에게 작년 4월 3일 전달한 고발장에 당시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논란에 대해 윤석열 측은 이것이 고발장의 조작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발장 작성에 검찰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는 말이 나온다면서 다음과 같이 근거를 제시합니다. 고발장 11페이지에는 지씨는 이철과 평소에 알고 지내는 지인이 아니었고 여당 관계자의 소개를 통해 검찰을 비방하는 기사거리 소재를 만들어내고자 이철과 채널A 기자의 만남에 관여하게 됐던 것이다 라고 쓰여 있는데, 지씨와 이철 대표는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라 실제로 대면한 적이 없는 사이였고, 이는 2달이 지난 시점에 보도되므로 당시 4월에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임에도 이것이 단정적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 고발장 16페이지에는 그해 4월 3일 조선일보 보도를 언급하며 지씨를 전속 제복군이라고 표현했는데, 당시 조선일보 기사에는 전속 제복군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고 일주일 뒤 조선일보 칼럼에 등장한다는 점. 이어 기사는 김웅이 작년 4월 3일 조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하기에 앞서 메시지를 보낸 시각은 이날 오전 10시 12분부터인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고발장 16페이지에 언급한 조선일보 기사인데, 이 기사는 이날 새벽 3시께 인터넷에 공개됐고 이후 김웅 의원은 손준성 보냄으로 표기가 된 지씨의 실명 판결문과 고발장을 각각 1시 47분과 4시 19분에 조씨에게 전달했다. 지씨 관련 기사가 나오고 불과 몇 시간 만에 그의 실명 판결문이 증거자료로 첨부되고 보도된 기사를 발빠르게 엮은 고발장이 완성되어 전달됐다는 것. 고발장에는 피고발인 최강욱은 4월 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검찰과 언론에 유착된 선거 개입에 대해 쿠데타라고 생각한다 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고발장이 전달된 날 오전에 이루어진 사안으로 관련 기사는 오전 11시 20분부터 보도됐다는 것. 유시민 이사장이 이날 아침 7시에서 8시께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언론을 컨트롤하는 고위검사와 법조 출입기자는 같이 뒹군다,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는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의 협잡에 대해 특단의 조치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도 고스란히 고발장에 담겼다는 것. 이를 종합해보면 오랜 시간 준비한 내용과 함께 이날 이루어진 발생건들을 정교하게 묶은 것을 두고 수사기관의 솜씨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고, 고발장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송 검사가 당시 각종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이었다는 점도 이런 의혹을 부채질한다. 한편에서는 당시 검찰이 기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 가운데는 법률권 인사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포함됐는데 관련 내용이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제보자 조성은 씨는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기자들과 직접 연락해보니 내가 문서를 전달받은 지난해 4월 3일엔 고발에 적힌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언론을 사찰하거나 내사하지 않으면 알기 힘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결국 당시 윤석열 검찰에게 언론은 고발장 작성을 도와주는 적폐 언론과 윤석열 검찰의 비리를 캐내다 고발장의 피고발인이 되는 참 언론이 있었다 이겁니다. 어쨌든 이 두 언론 모두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찰의 대상이 되었던 것 아니냐 이거지요. 현근택 변호사는 경향신문이 보도한 4월 3일 고발사주, 고발장 미스터리, 당시 알려지지 않은 내용 담겨 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언론과 검찰, 고발장에 당시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바이고 이 기사도 이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으면 검찰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검찰보다 정보가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정보력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어야 검찰도 알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봐야 합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 고발장에 들어갔다는 것은 검찰이 작성했다는 유력한 근거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준성보다 윗선이자 일반 검사들이 접근할 수 없는 미공개 보안 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인물, 기자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인물, 혹은 그 인물들의 공모라면 이 4월 3일자 고발장의 내용의 미스테리는 풀리는 것이니 누구겠습니까? 더불어 이러한 내막을 윤석열은 또 본인의 입으로 터트린 꼴이 되었으니 그가 말한 괴문서가 그야말로 괴물문서로 돌아와
윤석열을 덮치는 빵빵 터지는 장면이 연출된다 이겁니다. 자, 제보자 조성은 씨는 손준성의 텔레그램 계정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고 공수처에 이미 밝혔다고 한 바 손준성은 이미 빼박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 윤석열 검찰에서 윤석열의 눈과 귀가 된 검사가 야당의 고발 사주를 한 것은 팩트가 되는 것이지요. 상황이 이런데도 조국 지지 세력의 공작이다. 추미애의 공작이다. 최강욱의 공작이다. 이제는 나의 박지원 게이트라 주장하는 윤석열 무리들은 국민과 대한민국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 약은 약사에게, 윤석열은 추미애에게 주장군의 포효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추미애,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성은 당신들이 넘볼 정도로 허술하지 않다. 대한민국 촛불 시민의 기계는 당신들이 우습게 볼 정도로 만만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개혁의지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저 추미애가 있는 한, 그리고 1700만 촛불 시민들이 버티고 있는 한 윤석열 쿠데타는 곧 진압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